안녕하세요. 치과사람입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0 타격 55,434번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에 있는 현재 토지만 나온 물건이에요.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은 이 건물 있죠. 단독주택 있는데 이 앞에 땅이 지금 현재 전이에요. 이 건물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 아래 땅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네 필지가 나온 거예요.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네 필지가 물건으로 나온 상태고요. 일단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토지만 나온 물건이에요.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된 겁니다. 지금 신건으로 1억 1,890만 원 나왔고 보증금은 1,189만 원입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는 같고요. 백땡땡씨로 채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7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지금 현재 181평이 나온 거예요. 옆에 비고를 보니까 백현자 소유의 건물 및 수목이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 단가는 제곱미터당 29만 1,000원이다. 원래는 이 해당 필지의 땅 가격을 감정할 때는 제곱미터당 29만 1,000원으로 감정을 했는데 이 건물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토지 사용에. 토지는 나대지가 가장 좋은 겁니다. 건물이 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면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있어서는 나대지가 일단 가장 가치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내가 땅은 사는데 나대지는 아니죠. 건물이 위에 있잖아요. 땅 위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29만 1,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감가를 해가지고 6,800만 원으로 감정을 했대요.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29만 1,000원 곱하기 336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 한 필지에 대한 감정가만 해도 9,700이에요. 즉 지금 감정가가 6,800으로 돼 있죠. 여기에 원래는 9,700,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한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한 1억 2천이잖아요. 약. 그러면 3천만 원 더하면 약 1억 5천만 원의 땅의 가치를 갖고 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이 물건의 역사, 히스토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명규 씨가 2000년도 작년 5월 18일 날 9,100만 원에 이 현재 땅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건물이 보존 등기된 거 보니까 일단 땅을 산 다음에 건물을 올린 것 같아요. 건물을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고 착공을 하고 그 와중에 이 강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뭐 가압류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강제 경매가 들어왔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 정보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된 겁니다. 강제 집행이. 자, 내용을 보면 자,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고요. 피고가 백땡땡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겼대요. 2008년도에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와서 경매가 붙여진 겁니다. 백명규 씨가 자기 자신의 소유로 부동산을 사니까 그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알아차린 거예요. 바로 강제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백명규 씨는 강제 경매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던 도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판결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 이제 강제 경매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건물 다 지었어. 그리고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존 등기를 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동생인 백현자 씨한테, 백땡땡 씨한테 바로 소유권을 또 이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명규 씨가 그대로 소유권 보존하고 있으면요. 또다시 여기로 들어오겠죠. 건물로. 그러니까 백명규 씨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백현자 씨 소유로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을 넘긴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사행위가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다뤄지진 않은 것 같고 일단 정상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건물 등기, 토지 등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땅 주인은 지금 백명규 씨고 건물 주인은 백현자 씨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으면 이 백명규 씨, 이 토지 등기부,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소유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경매는요, 법정지상권보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적용이 됩니다. 임의경매일 때는 법정지상권인데요. 지금 현재 강제경매죠. 강제경매에 의해서 물건이 이렇게 토지경매가 나오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을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매매사 적법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우선합니다. 지금 여기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만약에 특약이 있으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이 세 가지를 성립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원칙은요, 처분 당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처분 당시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여기 A입니다. 건물이 A고요. AA 서로 있었어요. 그런데 A가 B한테 팝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A한테 여기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잖아요. 그죠? 이 A였으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A한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어떻냐? 경매에서 만약에 처분 당시에 뭐예요? 소유자가 넘어가는 당시죠. 그럼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넘어가는 당시가 언제예요? 잔금 납부죠. 잔금 납부.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잔금 납부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판례가 새로 나와가지고 잔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요. 어느 시점이냐? 일단 첫 번째는요. 원칙이에요. 원칙. 잔금 납부 시점. 요게 예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뀌었어요. 왜냐면 임의경매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보거든요. 그런데 왜 강제경매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할 때는 왜 채권자를 보호해주지 않냐? 왜 처분 시점으로 보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원칙 첫 번째는요. 강제경매 기입등기. 그러니까 압류가 된 날짜를 처분 당시의 시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전에 만약에 1번 전에 가압류가 있다면 그 가압류 시점을 본다. 근데 또 있습니다. 예외가 1번과 2번 앞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보는 겁니다. 이대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해볼게요. 1번 첫 번째 강제경매 기입등기 이때의 시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강제경매죠. 이게 강제경매 기입등기예요. 이때가. 그러면 2000년도 12월 17일 날 강제경매가 기입이 됐는데요. 이 전에 이거 보시면 강제경매 기입등기 전에 1번 전에 가압류가 있다면 그 가압류 시점을 본다. 가압류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압류가 있으면 그 시점을 보는 거고, 근데 3번을 보니까 강제경매랑 가압류보다도 만약에 근저당이 앞서서 뭔가 있다. 여기 근저당이 있네요. 지금 강제경매보다 근저당 있죠. 그러면 이 근저당에 설정된 시점을 처분 당시에 동일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 5월 18일 날 신풍농협이 근저당 해준 날 있죠. 이때 이를 보는 겁니다. 2000년도 5월 18일 날 토지 소유자 누구죠? 대행명규다. 그죠? 그럼 2000년도 5월 18일 날 건물 소유자를 파악해 보면 되겠죠? 건물 소유자를 보려니까 이거 보니까 2000년도 5월 18일 날 보니까 지금 여기 등기부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이게 두 번째 장을 딱 내려봅니다. 내려보면 건축주는 백명규예요. 언뜻 봤을 때는 그냥 백명규 씨의 건물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시점이라고 그랬죠. 2000년도 5월 18일 날 건물 주인이 백명규여야 돼요. 그러면 시점을 볼게요. 여기 보면 허가를 2000년도 6월 5일 날 받았고요. 착공을 2000년도 7월 1일 날 착공을 했어요. 7월 1일 이후부터 건물이 있었겠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죠. 건물은 2000년 5월 18일 날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한 폐쇄 등기부를 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셔가지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들어가셔서 여기 법원 등기부 있죠? 여기 열람을 하세요. 건물이고요. 강원도 순천리 2일의 집치 폐쇄조에 눌러봅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떠요. 하나. 폐쇄되는 게 없고요. 현행만 하나 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물만 존재한다는 거고요. 폐쇄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이전에는 건물이 없었단 얘기예요. 제가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건물이에요. 21년 3월이죠. 이거를 작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작년 4월에는요, 그냥 전이었네요. 전부 다. 인근이 다. 이 땅인데, 지금 전이에요,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4월에. 5월 달에 전을 사서, 그 다음에 전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물이 없었다. 5월 18일 날, 토지 소유자 백명규 씨고, 건물 소유자는 백명규 씨가 아니에요. 없었던 거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이 토지만 승조당권을 설정하고 설정한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라는 결론이 생기죠. 지금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을 안 하겠죠. 안 한다. 여기까지 도출은 되시죠. 백명규 씨가 갖고 있었어요. 땅을. 그리고 나서 5월 18일 이 시점 때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건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건물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5월 18일 날 그냥 땅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건은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